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디빌더 이제 본캐 2탄 스트랩,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보갑 벨트 다 갖다 버리게 되는 영상 이란 제목으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좀 자극적이죠? 아마 이 영상을 누르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돼요. 뭐지? 뭔데 저렇게 자신있게 다 갖다 버리게 만드는 영상이라고 자신하지? 화가 나지? 또는 내가 다 쓰고 있는 것들인데? 뭐지? 나 운동할 때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어떡하지? 궁금한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스트랩 가장 비싼 거 스트랩계의 명품 이제 15만원짜리 스트랩 모사의 스트랩을 쓰고 있고 무릎 보호대 SBD라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SBD 벨트, SBD 무릎 보호대 하여튼 제가 운동할 때 쓰던 장구류들은 다 합치면은 100만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 거의 2년째 고이 모셔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는 왜 이것들을 다 갖다 솔직히 버리기는 좀 아까워요. 왜냐면은 저도 못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리시기보다는 그게 과연 내가 이걸 착용하는 게 지금 내가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좀 넓은 시야를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됐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차고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일반인 분들 기준으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많이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그나마 제가 여기에 팔꿈치 보호대를 안 넣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무릎 보호대? 무릎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 영상은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시거나 물리치료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쳤어요. 그러면 발목 아대 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발목 아대 끼고 자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발목 아대 끼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더 약해진다 그러죠. 다른 보호대들도 그럼 더 약해지기 때문에 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런 걸 알려주는 영상은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회원들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제로 일반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전문 지식을 제가 원래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본캐 영상을 한 5개만 찍을까 해요. 그래서 오늘도 팔 운동이 아주 잘 먹어가지고 본캐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얼굴을 노출 안 하고 상반신만 보여드리니까 상반신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람 몸에는 관절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상반신에서 우리가 척추 빼고 이 팔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뭐가 있죠?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 손목이 있어요. 손가락도 관절이지만 손가락은 뺄게요. 손가락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다들 뒤로 가기 누르실 것 같으니까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만 볼게요. 그럼 이 세 개에서 다들 요즘 불균형,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균형, 체형 이런 관심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개의 관절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변형됐을까? 누가 가장 불균형이 심하고 많이 틀어졌을까를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다들 어깨라는 대답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 보면 어깨 높낮이도 다르고 운동할 때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지금 회원님 어깨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쪽 내리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1차원적이게 무조건 어디가 더 불균형이 심하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이 관절이 더 불균형이 심해졌나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중에서 누가 움직이기 제일 편하죠? 다들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팔꿈치 관절은 누가 봐도 이거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는 뺐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깨 관절이거나 손목 관절이거나. 근데 실제로 지금 한번 움직여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어깨 관절은 180도 정도 돌아가긴 하지만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것보다 손목이 움직이기가 더 편하고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 움직인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일수록 불균형이 가장 심하다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동할 때 다들 뭐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티칭을 많이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깨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날개뼈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흉곽이 어떻게 돼야 된다, 팔꿈치는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된다 라고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사실 제 트레이닝 철학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관점이에요. 일단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회원들한테 체형을 잡고 올바른 운동을 알려드릴 때 어떻게 설명이 드리냐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 문화권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사람 몸이 가장 많이 틀어지는 원인은 손 때문이에요. 손이 자유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손을 제가 자유자재로 쓰는 것과 이제 좌식생활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 손의 패턴에 따라서 다른 데들이 변경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슴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두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손 눌러볼게요. 그럼 어디가 가장 이 감각세포나 신경세포의 그런 촉감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둔감해가지고 잘 안 느껴지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손이 가장 그런 게 가장 예민해요. 그만큼 손에 가장 많은 신경과 그런 것들이 세팅돼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뭐 몸통이 틀어지고 어깨가 틀어지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이거를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랑 연결되는 말단 부위는 어디죠? 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기는 신경 쓰고 뭐 호흡 패턴은 신경 쓰지만 손에 대한 관심은 많이 안 가져요. 왜냐면 손은 어렵기도 하고 사실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이미 몸통이 돌아가고 어깨에서 불균형이 났다면은 손에서 불균형이 무조건 더 심하게 발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운동으로 접목하자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어색해야 돼요, 무조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저는 회원들한테 일단 몸통에 맞춰서 사지가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걸 일단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저한테 레슨을 받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일반인이라는 전제하에 체형이 다 안 좋아요. 다 어깨가 굽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불균형이 심하거나, 이건 본인들이 이미 아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분들은 운동할 때 손이 익숙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익숙하면 무조건 체형은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손이 익숙한 패턴, 결국 내가 지금 이미 이 틀어진 몸에 맞춰서 손의 신경이나 감각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 손이 편안하게 운동을 한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몸통에 맞춰서 가운데에서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이 가운데가 맞춰지면서 이 맞춰지는 각도가 말단에 전달되게끔 하는 게 제가 회원들한테 체형을 잡아주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은 왜 스트랩,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복압 벨트를 다 갖다 버려. 버리는 거는 취소. 저도 안 버렸으니까. 왜 쓰면 안 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등 운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스트랩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스트랩을 안 쓴 지 한 2년 정도 됐고 회원들한테 스트랩을 안 쓰게 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예전에 회원들한테 그러면 쓰게 했냐 안 쓰게 했냐, 당연히 쓰게 했죠. 왜냐면 몰랐어요. 저는 성장형 트레이너고 성장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거나 뭐 그걸 한다고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이 잘못됐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제 트레이닝 철학이고 제가 깨닫고 제가 알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약간 공익의 목적으로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손목의 관절의 각도, 그러니까 이 손목 여기 이렇게 뭐 해서 뭐 옛날에 해부학 시간에 배웠는데 뭐 이렇게 뼈가 엄청 많아요. 뭐 주사한걸 어쩌고 저쩌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뼈가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은데 이 뼈들을 결국 지지해주는 이 두 뼈가 팔꿈치 뼈로 연결돼서 어깨뼈 뭐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이거를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본다는 전제하에 정말 심플하게 얘기해드리면은, 내가 많이 돌아가는 관절일수록 불균형이 심하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손목이 가장 많이 변형됐을 텐데 저희가 스트랩 또는 손목 보호대를 끼면 어떻게 되죠? 이 변형된 손목이 고정되죠. 그럼 제가 앞서 말한 이 변형된 손목이 고정되면은 몸통이 뭐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남자 회원, 저도 그렇고 남자 회원분들은 체형이 좋아져서 몸 앞쪽을 늘리는 연습을 하면은 평소보다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쌤, 제가 체형이 좋아지고 나서 가슴은 펴졌는데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게 원래 너 배다.
이제 살 뺄 때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남성분들은 이렇게 좀 엉덩이가 말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여자보다 좀 덜 나와 보이는 게 좀 커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일수록 많이 불균형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100%예요. 근데 그런 관절을 고정시켜서 운동한다. 그럼 어떻겠죠? 제가 체형이 완벽하게 좌우 불균형이 좋고 그게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아는 올림피아 선수들이나 뭐 국내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본인이 체형이 완벽하다. 난 100% 체형이 좋고 체형 같은 거 신경 쓰면서 운동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부자들의 성공 개념이랑 비슷해요. 부자들한테 너 왜 돈 많은데 계속 그렇게 열심히 14시간씩 일해 이러면은 그 다음 성공은 먼 미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디빌딩도 정말 매력적인 게 제가 10년 동안 하게 된 이유가 끝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은 어떤 관절에서 패턴이 잡혀서 어디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더 제가 그런 관절의 패턴이나 근육의 인지 능력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그쪽으로 신경이 연결이 일반 분들보다 강해지니까. 그러면 그 연결에서 이제는 내가 뭐를 신경 쓰면서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랑 지금 뭐 4년, 5년 동안 레슨을 진행하고 계신 회원님이 계신데 저랑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레슨을 받아보셨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년, 매달 매 분기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공부하고 해부학을 다 알고 신경을 다 알고 모든 사람의 그런 뭐 부상의 기전이나 뭐 그런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면은 수만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바로 인간이란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서 그 지식을 녹여내야지만 진짜 이게 제가 사람들의 몸을 바꿔주고 아픈 데를 고쳐주고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제 무기가 된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그거를 사지로 뻗어나가게 하려면은 일단은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뭐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할 때 뭐 발목도 그렇고 어색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사실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있으면은 누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 유리할 것 같죠? 여성분들은 남자라고 생각할 거고 남자들도 남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자가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금 제 이런 본캐, 제가 트레이너가 본캐잖아요. 본캐 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와, 저 사람 뭔가 사기꾼 같은 거 같으면서도 은근히 논리적이네. 근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더 틀어지고 그래서 아픈 거였나?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의구심을 일깨워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웨이트는 정말 쉬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가서 잡고 밀면 돼요. 데드리프트 잡고 들면 돼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다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쉬운 게 뭐고 어려운 게 뭐죠? 어려운 거는 워렌 버핏 형님처럼 장기적인 투자, 이 미래의 경영진을 믿고 사람을 믿고 진짜 이 기업의 미래의 지향성을 믿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가장 쉬워 보이는 게 뭐죠? 단기 투자예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네? 빨간색 됐다 파란색 되네? 그럼 파란색일 때 내가 잠깐 사놨다 빨간색 될 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그런 식으로 후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골을 못 면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의 메커니즘과 그런 기전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 그렇게 뭐 따로 자세를 배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가진 하드웨어로 그냥 남의 거 보면서 흉내내면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쉬워 보일수록 그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는 더 어려운 곳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숨은 가장 힌트 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정말 쉬워 보이지만 이게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어렵고 끝이 없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쌤은 일반 사람보다, 제가 일반인보다는 체형이 좋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아픈 데도 하나도 없어요. 뭐 팔꿈치, 무릎, 손목, 뭐 목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쾌활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목소리 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너는
운동을 맨날 똑같은 거 하고 그러면 전 기구도 많이 안 써요. 그럼 재미없지 않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좀 T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많이 따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저는 재밌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에 인풋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제 시간과 제가 이거를 하는 태도, 그런 열정, 이걸 쏟아붓고 시간 지났을 때 뭐 이런 좋은 체형, 멋진 몸, 뭐 이런 건강한 신체 이런 아웃풋을 얻어야지만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지금 내가 스트랩을 끼거나 무릎 보호대를 끼거나 손목 보호대를 끼거나 뭐 보갑 벨트를 끼고 운동하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저희가 이런 말이 있죠. 성공은 쫓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쫓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20대 후반에 제가 돈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돈을 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에 5년 동안 근무하던 센터에 처음 갔을 때 완전 신빙 때 저는 쓰리잡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5시까지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센터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일하던 오후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제가 그 전에 학생 때 일하던 프리랜서 회원들을 주말에 다 모아서 주말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제 한 달 세후 수익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과연 그렇게 얼마나 일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달 일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왜 그걸 다 정리했냐? 실제로 제가 그때 저한테 수업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컸지만 프리랜서 회원들도 다 정리하고 오전에 하는 일도 다 정리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오후에 하는 이 정직 트레이너 일이 제 인생에서 메인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수업하면서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물론 이렇게 대놓고 졸진 않았지만 너무 몸이 지쳐서 피곤해서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런 좀 저급한 가치를 제공받는 제 회원한테도 미안하고 제 자신한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다른 일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에 올인하게 돼서 그나마 이쪽 업계에서 전문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런 영상을 공유하게 됐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뭐 전문가인 마냥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뛰어나거나 뭐 사회에 더 뭐 큰 가치를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누구나 다 본인의 전문성 어떤 분야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의 전문가적 기질과 그 업계나 그 본인이 하는 일의 특이성을 잘 파악하셔서 효율을 계속 올리면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인지가 좀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그리고 보디빌딩 이런 운동에 대해서 남들보다 전문가는 맞아요. 왜냐면 공부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뛰어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나 다 사회에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단지 제가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는 그냥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일 뿐이에요. 실제로 봉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10년 이상 하시게 되면 어떻죠? 그냥 현장만 봐도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다 하고 바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랩,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보갑 벨트는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제가 이 업계에서 10년 동안 있어 보고 깨달은 점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보디빌더나 올림피아 선수들 뭐 그거 끼고 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특정 종목에서 프로 운동 선수를 해서 저희는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야자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체형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운동 선수를 해서 보디빌딩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관절의 각도도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체형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호대를 끼는 목적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끼는 목적이랑 달라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호대를 끼는 목적은 욕심이에요. 제가 아까 성공을 쫓는 그런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우리는 몸이 더 좋아지고 열심히 하고 내가 2개라도 더해서 좀 이렇게 몸이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보호대를 차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진리죠. 욕심을 내면은 오히려 더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도 회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욕심내지 말되 침착하게 집중해서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운동이 가장 이상적이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대부분 다 6개월 안에 1년 안에 내가 몸을 만들어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됐거나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바닷가 가서 몸자랑하려고 했던 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계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본능적으로 보면 남자나 여자가 운동을 빠지게 되는 가장 1차원적인 목표는 그게 최고긴 해요.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운동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건데 내가 지금 운동을 매년 해도 몸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체형이 바뀌거나 근육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야를 넓혀야 돼요. 저희가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거나 확증 편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려면은 뭘 제거해야 되죠? 사실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 저 사람 못생겼으니까 이럴 거다.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성격이 좋을 거다. 이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버려야지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누구나 하는 방법, 누구나 끼는 보호대들을 내려놔야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생과 운동을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본캐를 활용해서 원래 저는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예요. 근데 이제 본캐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재밌긴 해요. 근데 제가 본캐로 유튜브를 시작 안 한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이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운동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라는 제 어떻게 보면 삶의 향락에서도 내 직업적인 얘기를 안 하겠다 해서 이제 북디빌더라는 북 플러스 보디빌더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그냥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 본캐에 대해서도 이런 전문성을 사람들랑 공유하면은 뭔가 내가 세상에 내 가치를 좀 더 제공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22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편집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